임기 반환점을 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7대 집행부 부실장 인사를 전면적으로 단행하며 내년 핵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실장 법오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 등 6명을 새로 임명하며 종단 발전은 물론 혼란한 시기 국민 마음 평안에도 기여하는 사명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 한국불교 계율의 표상 BTN 불교TV 회장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성우대종사가 한국불교학회 제3회 하남상을 수상했습니다. 계율을 한국불교의 근간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며 평생 수행과 포교로 솔선수범한 성우 스님은 상금 전액을 신진학자 양성을 위해 전액 기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인천과 강화 지역 사찰의 포교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역을 포교 전략 요충지로 선정했습니다. 인천 강화연합 전법단을 통해 종단과 불교 중흥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태고종이 전국 종무원과 한 해 종단 성과를 되짚고 종조 태고 보호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내년 국제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싹을 틔운 중국 불교계와의 국제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7대 집행부 부실장 인사를 전면적으로 단행하며 핵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실장 법오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 등 6명을 새로 임명하며 종단 발전은 물론 혼란한 시기 국민 마음 평안에도 기여하는 사명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임기 2년 차를 넘어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7대 집행부를 새롭게 이끌어갈 중앙종무기관 교역직과 종책특별보좌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기획실장의 법오 스님, 사회부장의 진경 스님, 호법부장 서리의 도심 스님, 사서실장의 일감 스님, 종책특별보좌관의 우봉 스님, 총무국장의 탄대 스님 총 6명을 임명하며 후반기 새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해공 스님은 유임됐습니다. 임명장 수여를 마친 진우 스님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 마음 평안에 기여하는 종단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전법과 포교 최일선에 있는 부실장 스님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과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종단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역직 부실장 스님들이 누구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그거를 느끼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임기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단이 사회적 국민적으로 엄청난 성원을 받고 있고 불자수 확대에도 진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불사와 포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하며 부실장 스님들에게 종단 목적 불사 원만 봉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제 임기 동안에는 더욱더 그것을 증장시켜서 포교와 전법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불교가 정말 좋다. 나도 불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각인시켜주는 그런 불사와 포교 사업들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법오 스님은 보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수계했으며 총무원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강진 무의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직전 사서실장 진경 스님은 현호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으며 10안거 이상 성만했고 17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법련사 주지입니다. 성혜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한 전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과 기획실 기획국장, 16, 17, 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도심 스님은 내년 3월 열릴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 정식 호법부장으로 임명됩니다. 일감 스님은 원용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고 기획실장을 비롯한 총무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 완주 옥련암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전 기획실장이었던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했으며 총무원 호법국장, 사서국장, 기획실 감사국장, 16, 17, 18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화계사 주지입니다. 탄대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고 호국 1월사, 통일호국사 주지 등을 거쳐 현재 원통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책특보 우봉 스님에게 기획실을 비롯한 종단 전반에 충분한 보좌를 당부하는 등 새 부실장 스님들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전남 영광불갑사 마라난타 불교대학 동문회가 조계종 종책사업 1000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박성기 동문회장 등 임원들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대학 차원의 동참은 드문 일이라며 소중한 기금으로 종단 불사에 동참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과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 시대 한국불교 계율의 표상 BTN 불교TV 회장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성우 대종사가 한국불교학회 제3회 하남상을 수상했습니다. 계율을 한국불교의 근간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며 평생 수행과 포교로 솔선수범한 성우 스님은 상금 전액을 신진학자 양성을 위해 전액 기부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하남 스님의 정신을 기리고 불교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불교학회 하남상. 평생 계율을 지키고 선양하며 문화포교에 헌신해온 BTN 불교TV 회장 성우 대종사가 제3회 하남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하남상과 제7회 성우낙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하남상을 우리 한국불교의 대표적 율사이신 우리 무상사회주 스님께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남상은 성우 대종사의 사제 성문 스님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대종사는 하남상 수상금 1000만 원을 신진학자 육성을 위해 한국불교학회에 기부했습니다. 또 수상 공덕을 주변에 돌리며 하남 스님이 한국불교에 남긴 업적을 상찬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스님들이 많은데 정말 하남 스님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일으키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이에요. 성우 대종사는 한국불교 계율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자운당 성우 대율사의 고족 제자로 1995년 파계사 주지 부임 후 계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6년 4월 조계종 단위사찰 최초의 유런인 파계사 영산유런을 설립해 조계종 유랑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성우 대종사는 계율이 바로 수행이며 불교의 중흥은 바로 계율의 부흥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기조로 후학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선 정진 잘 하시고 한쪽으로는 계율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고 정진 잘 하면 그 자신과 동시에 한국 불교는 밝은 서광이 비칠 거예요. 성우 대종사는 문학과 시를 통한 포교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1970년 시조문학의 시조시인으로 등단했으며 중앙일보 신촌문예 시조부문 당선, 정운 시조문학상과 다촌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문학적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또 언론을 통한 포교에도 힘쓰며 2000년부터 BTN 불교TV 회장으로서 불법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이날 삼천사 외주 성운 대종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제7회 성운학술상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성운학술상 대상은 기도가피에 대한 동국 일타의 관점을 주제로 다룬 동국대 자성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한국불교학회장 자연스님과 대상 수상자 자성스님, 우수상 수상자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 BTN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의 발표와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인천과 강화 지역 사찰들의 포교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역을 주요 포교 전략 요충지로 선정했습니다.
대도시지만 종단의 포교 원력이 미흡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새로 출범한 인천 강화연합 전법단을 통해 종단과 불교 중흥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인천과 강화 지역을 포교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연합 전법단을 출범했습니다. 수미정사, 동국명상원, 강화 보문사, 인천 불교회관 등에서 열린 4차례의 간담회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대도시지만 종단의 포교 전략이 부재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송도 경원제에서 가칭 인천 강화 연합 전법단 출범식을 열고 이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출범식엔 포교원장 선업스님을 비롯해 인천 사암연합회장 성한스님, 강화 불교 사암연합회장 여한스님 총 17개 지역 사찰이 함께했습니다. 여기 인구가 300만이 넘고 조금 있으면 350만까지 간다고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종단의 역량이 좀 결집이 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포교원은 지역 간 소통이 약하다는 데서 연합 전법단 출범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선 경기와 인천을 경인이라고 표현하며 지역별 융합에 앞장서지만 정작 종단은 해당 지자체별로 구분해 연대가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어 국가가 인접 지역들을 묶어 정책을 세우듯이 종단 포교 체계도 바꿔 종단과 사찰 그리고 불자들의 빠른 소통과 지역 유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의 모든 분들이 인천 강화를 주시하고 이끌어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포교와 전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했을 때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인천 사합연합회장 성한스님은 지역별 노력이 부족한 탓에 종단 차원의 연합 전법단이 출범한 것 같아 참여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전법단 출범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인천 강화 연합 전법단 출범은 조계종 포교 역사 30년의 중요한 원력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젊은 불자 양성은 물론 곰포교와 종단 행사 유치,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인천, 강화 지역을 넘어 여러 지역의 포교 역량을 발굴하고 지역 불교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태고종이 전국 종무원과 한 해 종단 성과를 되짚고 종조 태고 보호 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내년 국제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싹을 틔운 중국 불교계와의 국제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불교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로 태고 종조 보호 스님의 법맥 전통성 연구에 나선 태고종이 내년 국제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전국 종무원장 협의회의를 열고 한 해의 성과를 살핀 뒤 이 같은 내년 주요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선 중국 절강성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성과를 보고하고 천호왕과 만수선사, 수선사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다짐했습니다. 태고종은 종조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산 태고사와 서곡 총공 스님의 법을 전한 천호안의 우호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상호 교류에 대한 계획 및 승가 교육 연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내년 5회째를 맞이하는 태고종 영산제에 더해 국제 규모의 대승보살계 봉행,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등 주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교구 종무원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에 말씀드린 덕이 부족하니 종무원장 스님들이 덕을 보태주시면은 꼭 태고종이 바른 입지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 협의회는 전북 교구 종무원장 진성 스님의 의장 사퇴 후 대리의장을 맡아온 지어 스님을 신임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대구 경북 종무원장 영범 스님을, 감사에는 백년사 주지 동어 스님과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장 현중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종로들의 뜻을 받아들이다가 보면 총무원의 행정 방침하고 상충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 종무회의를 통해서 부드럽게 또 평화스럽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잘. 앞서 태고종은 제23차 법계고시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사 15명, 현사 4명, 종덕 11명, 대덕 12명, 중덕 18명, 선덕 2명 등 총 62명의 스님들이 품서를 받고 종단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태고종은 내년 1월 6일 종단 시무식과 신년 하례법회를, 같은 달 13일에는 종정 예합해야 할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하며 힘찬 발걸음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고담선환주지 해민 스님이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월동 준비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민 스님은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나의 사회적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해민 스님은 다나에서 밥차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60세까지 10억을 기부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다나 회장 탄경 스님은 노숙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동지를 앞두고 자신의 별자리에 공양을 올리는 별공개백 호마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신유엔 총본산인 응현원에서 봉행된 호마 법요식에는 해외와 지방 등 7천여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신유엔의 별공개백 호마 법요는 자신의 별자리에 공양을 올리고 정진해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바꿔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신유엔은 호마법요를 시작으로 동안거 정진에 들어가 내년 2월 4일 회양합니다. 이어 진원밀교의 금강계, 태장계 만다라를 점안했으며 이토신소 원주는 이타 실천에 힘써 신유공덕을 나누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선한 운명이 개척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한 해 추억을 나누고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자리였습니다. 김미진 기자입니다. 하모니카 연주와 색소폰 4중주 공연에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꺼내 추억을 담습니다. 맛깔스런 트로트 한 소절에 여고생 같은 미소도 피어납니다. 배호 모창 가수 월현스님, 색소폰 공연팀과 영턱스 클럽 출신 트로트 가수 박성현의 힐링 콘서트.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한 해 동안 좋은 인연을 이어간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지난 12일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다짐하는 자리, 좋은 인연이 개최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일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며 조계사가 서울 노인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모두는 근심과 곤란을 덕을 향기로 받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 이사상은 신행단체 반야회, 개인 김효자 씨가 수상했습니다. 조계사 주지스님상, 종로구 국회의원상, 서울시 의회 의장상, 좋은 인연상, 노인복지공헌상도 주어졌습니다. 이번 시상식과 힐링 콘서트를 통해 봉사자, 후원자, 지역사회 간 교류를 강화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태고종 제주덕림사 정일회 봉사단이 어르신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제주 덕림사 정일회 봉사단은 지난 15일 주지 법회 스님,
이창용 신도회장 등 50여 명이 동참해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덕림사 정일회 봉사단은 노인복지시설과 양로원에 김장김치 300포기를 전달했으며 24년째 자비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기숙 단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길 기대했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